M7 독점의 끝? 이대로 두면 내 포트폴리오 위험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모두의 관심사이자 포트폴리오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수도 있는 그 이름도 찬란한 M7, 바로 매그니피센트 7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최근 M7 기업들의 주가가 계속 오르면서 기분 좋은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이 독점이 정점에 다다르면서 이제는 새로운 투자 전략이 필요한 때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런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함께 알아봐요. 1. M7, 이제는 안전자산이 아니에요. M7 기업들의 압도적인 힘. 먼저 M7의 현재 위상을 좀 살펴볼까요?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알파벳, 메타, 테슬라 이 7개 기업의 시가총액이 18조 달러를 넘어서며 영국, 캐나다, 일본 증시를 모두 합친 것보다 커졌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S&P 500 지수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4%까지 치솟았다고 해요. 닷컴 버블 때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하니 정말 놀랍죠. 2024년 S&P 500 전체 수익 성장의 52%를 M7이 기여했다는 사실만 봐도 이들의 힘이 얼마나 막강한지 알 수 있어요. 독점이 야기하는 시스템 리스크. 하지만 이런 독점은 오히려 시스템 리스크를 키우고 있어요. 만약 M7 주가가 10% 하락하면 S&P 500 전체가 9%나 급락할 수 있을 만큼 취약한 구조가 된 거죠. 게다가 성장률도 예전 같지 않고 강력한 규제 압력까지 더해지고 있어요. 이제 M7은 단순히 무조건 오르는 주식이 아니라 집중 리스크를 내포한 종목이 된 거예요. 2. 독점의 위기를 부르는 3가지 위협. 첫 번째, 강력해지는 규제 압력. 요즘 미국 법무부가 구글의 검색 및 광고 독점에 대해 연달아 승소 판결을 받아내고 있어요. 엔비디아도 AI 칩 시장 독점 문제로 반독점 조사에 직면해 있죠. 유럽연합 역시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애플 등을 디지털 시장법 게이트키퍼로 지정하고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이 때문에 2025년 4월 애플은 5억 유로, 메타는 2억 유로의 벌금을 부과받기도 했죠. 이러한 법적 리스크는 기업들의 혁신을 억누르고 새로운 투자를 망설이게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중국 기업들의 전방위 도전. 엔비디아의 AI 반도체 시장에 화웨이가 H200에 맞설 새로운 GPU 칩을 발표했어요. AI 칩 전용 공장 3개 가동을 시작하며 생산량을 3배 늘린다고 하죠. 엔비디아 매출의 17%를 차지하는 중국 시장을 잃게 된다면 이는 주가 180달러 기준으로 30달러가 빠져서 150달러가 되는 것과 같은 충격이에요. 전기차 시장에서는 테슬라가 2025년 1분기 유럽 판매량이 40%나 줄어들었고 미국 시장 점유율도 2024년에는 46%까지 급락했어요. 글로벌 시장에서는 2023년 4분기에 BYD의 판매량 1위, 자리를 잠시 내주는 등 강력한 경쟁에 직면해 있습니다. 전기차뿐만이 아니에요. 전자상거래에서는 테무가 급성장하며 아마존의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했습니다. AI 분야에서도 바이두 같은 중국 기업들이 무섭게 추격하고 있어 M7 기업들은 이제 다른 M7만이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치고 올라오는 중국 기업들과도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세 번째, 둔화되는 성장률. M7 기업들의 S&P 500 수익 성장 기여도가 2024년 52%에서 2025년에는 33%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요. 덩치가 커지면서 성장 속도가 둔화되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겠죠. 이른바 대수의 법칙이 작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 메타를 포함한 M7 기업들은 AI 혁명을 주도하기 위해 2024년에만 총 1,700억 달러를 AI 인프라에 쏟아부었지만 이 막대한 투자가 미래의 높은 수익으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는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3. 집중 리스크.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 번째, 균등 가중 ETF로 다각화하기. M7 기업에만 투자가 쏠리는 걸 막고 싶다면 RSP라는 티커를 가진 인베스코 S&P 500 이퀄 웨이트 ETF를 고려해 볼 수 있어요. 이 ETF는 S&P 500 지수 내 모든 종목에 동일한 비중으로 투자해서 기술주 비중을 30%에서 14%로 낮춰주면서도 전체 시장에 분산 투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답니다. 두 번째, 새로운 유망주 찾아 떠나기. M7 말고 다른 곳에서도 기회를 찾아야 해요. 중형 기술주 시가총액 20억에서 100억 달러 사이의 소프트웨어, 사이버 보안, 자동화 회사들이 저평가되어 있으면서도 성장 잠재력이 높다고 해요. 소형 모듈 원자로, SMR. AI 시대의 전력난이 심화되면서 SMR이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어요. 기존 원전보다 안전하고 건설 기간이 짧아 경제성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특히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2035년까지 SMR 시장이 약 620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성장 잠재력이 큰 분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금융, 헬스케어, 에너지 같은 섹터도 눈여겨보세요. 특히 헬스케어는 전문가들이 가장 저평가된 섹터로 꼽고 있어요. 자동화 및 로봇공학. 전 세계적인 인력난과 생산성 향상 요구가 맞물리면서 산업용 로봇과 자동화 기술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요. 이 분야는 제조, 물류, 헬스케어 등 다양한 산업에 적용될 수 있어 장기적인 성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이버 보안. AI 기술 발전과 함께 데이터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사이버 공격도 급증하고 있어요. 앞으로 기업과 정부가 가장 많은 돈을 쏟아부을 분야 중 하나로 꼽힙니다. 독점적인 지배자 없이 다양한 강소기업들이 경쟁하는 시장이라 숨겨진 보석을 찾기 좋죠. 가장 중요한 건 정기적인 리밸런싱. 주기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조정하는 거예요. 혹시 M7 비중이 너무 커지진 않았는지, 내가 가진 종목들이 시장의 흐름에 잘 맞고 있는지 꾸준히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비율을 다시 맞춰줘야 해요. M7은 여전히 혁신을 이끌어가는 훌륭한 기업들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이 기업들에만 올인하기보다는 M7의 기회는 가져가되 포트폴리오의 균형을 맞추는 지혜로운 투자가 필요한 때인 것 같아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혹시 여러분 포트폴리오의 M7 비중은 얼마나 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쇼츠 100개 제작 기념으로 처음으로 롱폼 만들어봤네요. 그동안 시간 제약으로 제대로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할 수 있었어요. 역시나 쇼츠에 비해서 단위 시간당 제작 시간이 많이 들어가고 이것저것 신경 쓸 게 많네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